자, 시간이 됐으니 시작하겠습니다. 오디2 때 사용할 교재는 오디팅 어테스테이션 2,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디1 때 썼던 문제집에서 오디2 부분 간지 중간에 끼워져 있죠. 그래서 123페이지부터 이렇게 문제, 기출문제를 이제 풀게 됩니다. 자, 우리 오디1 때 오디 플로우를 좀 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디터빌리티를 따져야 된다. 감사 의뢰가 오면 어디터빌리티 감사 가능성을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 감사 계약을 받아들일까 말까 감사를 하는 게 맞나 안 받는 게 맞나를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해도 되겠다. 그러면 플래닝을 하셔야 된다. 어디 플래닝. 먼저 이제 계약 체결해야 되겠죠? 감사 계약부터 체결을 해야 되는데 감사 계약 체결도 한번 적어볼게요. 감사 계약서를 어디 인게이지먼트 레터 그렇게 불렀죠? 감사 계약 체결한다. 그 다음에 감사 계획 들어간다. 감사 계약 체결했고 이제 감사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 어디 리스크 수준 정해야 되고 머티리얼리티 수준 정해야 되고 그래서 감사 업무라는 게 어디 인게이지먼트라는 게 어디 리스크라는 게 감사 위험이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우리가 전수조사하는 업무가 아니다. 표본조사하는 업무다. 감사, 재무제표 감사라는 업무가.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중요 표시가 있으나 적정 의견을 표명할 위험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가 컨트롤, 통제해줄 뿐이죠. 오리 리스크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inherent risk. 이제 재무제표 감사해야 되는데 재무제표 숫자의 적정성을 확인 검증해봐야 되는데 여기에 중요할 정도,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면 중요할 정도였는데 이 중요할 정도의 머티리얼 정도의 미스스테이트먼트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도를 inherent risk, 고유 위험이라고 불렀고요. 이 고유 위험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이 머티리얼 미스스테이트먼트가 안 생기게끔 하는 시스템이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이었습니다. ICF8 내부 회계관리 제도였고요. 이 ICF8도 inherent limitation, 고유 한계가 있어서 이 IR 팩터들 때문에 여기 중요할 정도의 표시가 발생할 위험을 못 걸어낼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게 통제 위험이었고요. 컨트롤 리스크라고 불렀습니다. 이 둘을 여러분들이 이제 플래닝 단계에서 평가를 하셔서 재무제표의 머티리얼 정도의 미스스테이트먼트 리스크를 평가를 하셔야 돼요. 리스크 오브 머티리얼 미스스테이트먼트가 어느 정도일지. 그래서 이 RM의 평가 수준에 맞춰서 acceptable level of detection risk, 적발 위험, 여러분들이 적발해내지 못할 위험, 중요익 표시가 있는데도 적발해내지 못할 위험을 여러분들이 그 수준을 정하셔야 돼요. acceptable level of detection risk를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 substantive test 얘를 이제 이 재무제표 금액 보는 절차를 우리가 실증 절차, 예전에 입증감사 절차라고 불렀죠. 줄여서 substantive test를 subtest 그냥 이렇게 적기로 하고요. internal control 시스템을 ICFR을 우리 테스트하는 것을 test of control 한다고 불렀습니다. 이 둘을 fieldwork이라고 불렀고요. 이렇게 해서 재무제표 감사 이제 다 하고 이제 감사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 수집을 완료했는지 이제 오버롤하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파이널 리뷰 해봐야 됩니다. 최종 검토해서 의견 표명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 수집을 했다. 감사 증거 수집을 했다. 그러면 이제 감사 종결시키는 거죠. 어디 컴플리션 시킵니다. 어디 컴플리션 데이트가 바로 감사 보고서 일자가 되는 거고 어디터의 리포트 데이트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리포트가 감사 보고서가 우리 리포트가 요 재무제표와 함께 외부에 릴리즈드가 이제 되는 것이요. 릴리즈 외부에 공개 발표, 외부에 공표되는 거다. 정부 이용자들한테 공표되는 거다.
해서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이 쭉 플로우를 우리가 오디 1 때 이제 봤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요거 테스트 오브 컨트롤, 그 다음에 서브스탄티브 테스트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계정별로 이제 살펴보시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재무상태표 위주로 본다고 그랬는데요. 재무상태표 위주. 그래서 BS 밸런스시 이렇게 있습니다. 비기닝 밸런스가 있고 엔딩 밸런스가 있다. 계속감사인 같으면 우리 전기말 BS상의 밸런스시상의 재무상태표상의 그 밸런스들을 어카운트 밸런스들을 확인 검증 다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전기말 잔액이 이 단기 초 잔액으로 2월 돼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전기 말잔에 대한 감사를 완료했으면, 그래서 적정 표시 여부를 확인했으면, 그래서 문제 없었으면 올해 비기닝 밸런스는 이미 확인 검증 끝난 거죠. 전기 말잔 봤을 때 그게 그대로 오는 거니까. 초도 감사인 같으면 이니셜 어드 같으면 이거 확인해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비기닝 밸런스도. 자,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엔딩 밸런스 확인 위주로 감사 절차가 진행이 된다. 비기닝 확인했으면 이제 엔딩 밸런스 확인 위주로 감사 절차가 진행이 된다. 그래서 비기닝 맞고 엔딩 맞으면 중간에 낀 인컴 스테이트먼트 정보는 맞는 거다. 이 기간 정보는 맞는 거다. 자, 그 다음에 BS랑 IS 정보를 바탕으로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 오브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표 이렇게 감사를 한다. 주로 이 현금 흐름표 감사는 분류 체계, 오퍼레이팅, 인베스팅, 파이낸싱,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제대로 분류해놨느냐, 현금주의로 보는 거고요. 주로 이제 이 재무상태표 위주로, 재무상태표 요거 기말 잔액 확인 위주로 감사가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BS 편의상 왼쪽 오른쪽 한번 구분해보고, 자, 우리 캐시부터 캐시, 그 다음에 뭐 트레이딩 시큐리즈, 단기 매매 증권, 그 다음에 뭐 카운트 리시버블, 그 다음에 또 뭐 인벤토리, 그 다음에 뭐 프리페이드 아이템스 해서 쭉쭉쭉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그 다음에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그 다음에 에쿼티 섹션, 뭐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계정별로 자세하게 이 두 테스트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실 거예요. 컨트롤을 테스트하는 거, 또 서브스탄티브 테스트하는 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사이클이 여러분들 목차 한번 봐보실까요? 목차 교재를 펴셔서 테이블 오브 컨텐츠 한번 봐보시면, 세일 사이클 보이죠? 목차 첫 번째 세일 사이클, 매출 사이클입니다. 매출 사이클. 그 다음에 매출 사이클과 관련한 계정 어카운트 리시버블, 외상 매출금 계정 감사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purchase cycle, purchase and payment cycle, 이게 매입 사이클입니다. 세일 사이클 보고 그 다음에 purchase 사이클 보는 거예요. 매입 사이클과 관련한 그 다음 계정 accounts payable, 외상 매입금 계정 보고, 그 다음에 inventory 계정 감사 보고, 현금 계정 보고, 투자자산 계정 investment, 그 다음에 유형자산 감사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그 다음에 payroll 급여 계정, 그 다음에 financing, debt financing, equity financing, 자금 조달이죠. 자금 조달. 그래서 debt financing, 그 다음에 타인 자본 조달 하는 거고요. 타인 자본 조달, 이자 줘야 되는 거. 대시 의미하는 것은 이자 줘야 되는 부채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equity financing, 자기 자본 조달인 거고. 그 다음에 documentation, 감사 조서와 관련한 내용 보실 거고요. audit documentation 얘기예요. 그 다음에 accounting estimation, 회계 추정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fair value measurement, 공정가치 측정 부분에 대한 감사. 다음 derivative instruments, hedging activities, and investment securities. 자, 이 파생상품 부분은 요 목차는 이 중간에 쭉 줄을 그어 놓으세요. 지금 현재 출제 범위에서 빠졌어요. 파생상품 감사 부분은 출제 범위에서 빠졌습니다. removal 됐어요. removed. 다음 주제.
Inquiry of a client's lawyer concerning LCA, litigation, 소송, claim, 배상 청구, assessment, 과징금 및 세금, 추징, 그 LCA 건과 관련한 로여에게 인quiry, 클라이언트사의 로여, 오디 클라이언트사의 로여에게 인quiry, 이게 변호사 조회라는 절차입니다. 변호사 조회라는 절차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subsequent event, 후속 사건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auditor's consideration of the internal audit function. 어디 클라이언트사에게 internal audit department가 있다면, 내부 감사 부서가 있다면, 내부 감사인들로부터 업무 협조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부 감사인들로부터 업무 협조 받을까에 관한 고려. using the work of specialist. 그래서 우리 감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의 활용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뭐 actuary, 예를 들어서 계리사, 우리가 연금 계정 감사하면서 퇴직연금 계정 감사하면서 이 계리사의 도움을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이게 대표적인 이해다. 그다음 management representation letter, 우리 감사 다 끝나고 받는다고 그랬죠. 이때 요 날짜로 아까 변호사 조회서도 받고 또 경영자로부터 확인서도 받고, 변호사 조회서 받아내고, 경영자 확인서, 경영자 각서 받아내고, 중요한 감사 증거들이다. 그래서 Management Representation Letter 보실 거고, Reports on Processing of Transactions by Service Organizations. 여러분들의 어디 클라이언트사가 만약에 어떤 특정 기능을, 특정 부문을 외주를 주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페이롤 펑션을 외주를 주고 있다. IT 펑션을 외주를 주고 있다. 그런 경우에 그 외주 업체를 서비스 오가니제이션이라 부릅니다. 여러분들의 어디 클라이언트사의 피감회사의 서비스 오가니제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그 서비스 오가니제이션이 여러분들의 어디 클라이언트사의 거래를 예를 들어서 페이롤 쪽이면 페이롤 거래를 지금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서비스 오가니제이션의 감사인으로부터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리포트 받는 경우 보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communicating internal control related matters identified in an audit. 감사 시 여러분들이 확인했던 내부 통제 관련 사안들에 대한 보고, 전달 및 보고. 그래서 우리 오디트 과정에서 재무제표 감사 과정에서 ICFR을 꼭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ICFR의 설계 여부부터 쭉쭉쭉쭉 4단계로 거쳐서 understanding, assessing, testing, evaluating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ICFR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한, 여러분들의 눈에 확인된, identify된 control deficiency, 내부 통제 시스템의 통제 미비점이랄지, significant deficiencies, 유의한 미비점이랄지, 또 material weaknesses, 이 중요 취약점들 확인이 된 것들 보고서 만들어서 내부인들한테 전달합니다. 기업 집단에 전달합니다. 그래서 뭐 감사위원회가 있으면 감사위원한테 아니면 뭐 BOD한테 그리고 경영자한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해주는 부분이고요. 지금 외부에 동네방네 떠드는 건 아니고 내부인들한테 커뮤니케이션 해주는 거고 마지막 주제가 The Auditor's Communication with those charged with governance. 그 밖의 전달 사항이에요. 기업 지배집단 those charged with governance 즉 BOD 이사회한테 아까 ICFR에 대한 내용도 보고를 하지만 그 밖의 auditing issue, accounting issue, 감사 도중에 있었던 것들, 감사 도중에 있었던 뭐 애로 사항이랄지, 또 뭐 경영자와의 어떤 의견 대립이랄지, 뭐 회계 처리에 있어서 회계 원칙에 있어서 뭐 그런 사안들 쭉 취합해서 역시 BOD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디트 1 때 개략적인 이 감사 절차를 쭉 보셨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거래 유형별로 뭐 세일 사이클부터 또 계정 단위별로, 계정 과목별로 감사 절차를 보실 거예요. 감사 방법, 기법 같은 것을 보시게 된다. 그래서 오디트 2 때 보시는 내용이 다음과 같고요. 자, 본격적으로 세일 사이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세일 사이클. 자, 매출 사이클입니다. 매출 사이클. 세일즈 사이클과 관련한 계정은 우리 재무상태표 상에 주로 이제 어카운트 리시버블 계정에 대해서 보셔야 돼요. 어카운트 리시버블 계정. 외상 판매, 판매의 거래를 좀 보시게 될 거고요. 이게 이제 외상 매출이 일어났다가 대금 수금을 해서 이제 캐시로 이렇게
전환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현금 매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금 매출. 그래서 우리 손익계산서 상에서는 이제 세일즈 레비뉴 계정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우리 인컴 스테이트먼트 단순화 시켜보면 이랬었죠. 세일즈 매출액, 그 다음에 cost of goods sold 매출 원가 빼고 나면 gross profit 매출 총이익, 그 다음에 selling and administrative expenses 에서 판관비와 같은 뭐 영업비용, 그 다음에 영업비용 빼고 나면 이제 operating income 영업이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뭐 interest expense랄지 이자 비용이랄지 또 tax expense 법인세 비용이랄지 이런 것들을 빼고 나면 net income이나 net loss를 구할 수 있다. 단기에 순이익이 났는지 순손실이 났는지 net loss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세일즈 사이클과 관련한 계정 과목이 손익계산서상에는 요거예요. 세일즈 레비뉴 요거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세일즈 사이클에 관련 있는 BS 계정이 요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금 계정, 그 다음에 예상매출금 계정. 근데 이제 현금 계정은 현금 잔액에 지금 재무상태표일 현재 BS 데이트 현재 이 캐시 어카운트 밸런스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이제 원인들, 요소들이 아주 현금 계정 증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아주 다양할 수 있습니다. 꼭 이렇게 주된 어떤 상거래와 관련해서만 뭐 현금 계정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금 계정은 아까 목차에서 보셨듯이 별도 항목으로 또 보시게 돼요. 현금 계정 감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주로 이제 세일즈 사이클과 관련해서는 이 재무상태표상의 어카운트 리시버블 계정 위주로 감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전에도 어디 원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아래쪽 비유동자산보다는 비유동자산 예를 들어서 지금 유동자산이 뭐 프리페이드까지 있다. 프리페이드 선급 항목까지 있고 그다음에 먼저 롱텀 인베스트먼트랄지 장기성 투자자산이랄지 또 프로퍼티, 플랜트 앤 이퀴먼트 뭐 유형자산이랄지 또 인텐저블 애셋 무형자산이랄지 other 기타 비유동자산 뭐 매각 예정자산이랄지 뭐 그런 것 기타 비유동자산 이쪽 아래쪽보다는 위쪽에서 이렇게 에러나 미스 스테이트먼트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서 이 비유동자산 쪽에서 이렇게 뭐 분식을 시도하거나 또 뭐 에러가 있거나 뭐 미스 스테이트먼트가 있으면 금세 적발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뭐 회계 부정이 있다 할지라도 가능성은 유동자산 쪽보다는 non-current asset 쪽보다는 current asset 쪽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오류나 오류 금액이나 외표시 금액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계정이 바로 뭐 이 현금 계정, 그다음에 또 뭐 어카운트 리시버블 계정, 인벤토리 계정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어카운트 리시버블 위주로 이제 정리를 하게 돼요. 세일즈 사이클이 세일즈 사이클, 세일즈 레비뉴 사이클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세일즈 레비뉴 사이클 그냥 레비뉴 사이클이라고도 하고 왜냐하면 레비뉴라는 게 뭡니까? 온고잉 하고도 센트럴 오퍼레이션으로 인한 수익을 레비뉴라고 부르잖아요. 부수적인 프리퍼럴하고 인스턴트한 거로 인한 이익은 우리가 게인이라고 불렀고요. 차익이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레비뉴는 세일즈 레비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 세일즈 레비뉴 사이클과 관련한 주요 관련 계정이 바로 이 세 개 계정입니다. BS 상에서는 캐시 어카운트, 그다음에 어카운트 리시버블, 그다음에 인컴 스테이트먼트 관련 계정은 세일즈 레비뉴. 요거 위주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트로덕션 보시면 the sales and collection cycle involves 그래서 상판매 및 수금과 관련한 이 거래 유형은 이 사이클은요 involves the decision and the processes necessary for the transfer of the ownership of goods and services to customers. 그래서 의사결정 및 처리에 관련된 사이클이다.
그래서 굿즈나 서비스의 오너십 트랜스퍼에 필요한 의사결정 및 절차와 관련된 사이클로서 그래서 굿즈나 서비스를 이제 커스터머 거래처에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After they are made available for sale 한 이후 그래서 굿즈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상황에서 커스터머한테 이 굿즈나 서비스를 팔까 말까 그 판매 결정부터 또 판매 결정이 난 이후 처리하는 절차와 관련된 사이클입니다. It begins with a request by a customer. 거래처. 우리는 오디원 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어디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있다. 여러분들의 필감회사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산업재를 가정하고 산업재 판매 사이클을 우리가 가정을 했고요. 소비재 말고. 그 다음에 이 어디 클라이언트사가 벤더로부터 부품이나 원재료를 매입을 해서 커스터머사한테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벤더사도 커스터머사도 다 또 다른 회사를 가정을 했어요. 일반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 이 커스터머가. 그래서 산업재 판매 회사. 그 다음에 그래서 벤더사도 커스터머사도 다 또 다른 회사를 가정을 해서 요게 purchase cycle인 거고 원재료나 부품, raw materials, 그 다음에 각종 뭐 부품 들여오는 거. 그 다음에 얘가 sales cycle인 거죠. 얘가 sales cycle. 그럼 우리가 지금 먼저 이 sales cycle을 먼저 정리를 하는 거예요. sales cycle을 먼저 정리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 it begins with a request by customer. 커스터머가 지금 외상 판매 요청을 해와요. 외상 좀 주세요. 얘죠. 이 커스터머가 이 어디 클라이언트한테 뭐 예를 들어서 또 이제 뭐 원재료 주세요. 부품 공급해 주세요.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커스터머로부터 오더가 들어와요. 퍼처스 오더가 들어와요. 구매 주문이 들어와요. 거기서 시작을 해서 and ends with the conversion of material or service into an account receivable. 그래서 원재료나 서비스가 어카운트 리시버블로 도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and ultimately into cash collection까지, 대금 수금까지. 그래서 밑에 1, 2, 3, 4, 5, 6이 있는데요. 1, 2, 3, 4를 묶으시고 5, 6을 한번 묶어보세요. 박스 1, 2, 3, 4를 묶으시고 5, 6 묶으시고. 그래서 박스 1번이 processing purchase orders, 구매 주문서 처리, customer orders, 커스터머로부터 오는 purchase order를 줄여서 customer order. 그 다음에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면 credit approval, 외상 판매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 외상 판매를 할까 말까. 그 다음에 판매 승인이 나면 shipping good, 물건을 선적해서 실어 내보낸다. 커스터머사에게 보낸다. 그리고 billing and accounting, 빌링, 대금 청구 및 accounting, 회계 처리한다. 거기까지가 이제 세일즈 일으키는 부분이고요. accounting, 이게 이제 여기가 뭐예요? 분계가 어떻게 돼요? 어카운트 리시버블 얼마, 세일즈 레비뉴 얼마. 그 다음에 이제 그 어카운트 리시버블을 이제 컬렉션 하는 이제 부분이 이제 박스 5번인 거죠. collection of account receivables.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박스 6번처럼 adjustment to sales and account receivable. 그래서 sales return, 제품에 판매한 제품의 하자, 뭐 결함, 뭐 이런 게 있어서 다시 반품 들어올 수 있고요. sales return, 매출 환입이라 부르죠. 그 다음에 sales discount, 그 물건 뭐 이게 뭐 하자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니 이거는 이제 sales discount는 매출 할인이죠. 그래서 우리 원래 결제 조건이 30일 결제 조건인데 10일 이내에 결제를 해주면 할인해 줄게요. 세일즈 디스카운트.
to 10 net 30 뭐 이런 거 있었죠. to 10 net 30 30일 결제 조건인데 10일 내에 결제 대금을 지불하면 2% 할인해 줄게. 그래서 할인해 주면 세일즈 디스카운트 계정으로 처리하셔야 되겠고 write off 경우에 따라서는 외상 매출금을 회수를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커스터머사가 파산을 신청을 했달지 뭐 그런 경우에 외상 대금을 떼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카운트 리시버블을 잔고에서 드러내줘야 되겠죠. write off 시킨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처리도 있을 수 있는 사이클입니다. 세일즈 사이클과 관련한 어카운트 나와 있죠. 3개 계정이 주된 이 계정입니다. 세일즈 사이클 관련해서 세일즈 레비뉴, 인컴 스테이트먼트 상에 그 다음에 어카운트 리시버블, 그 다음에 캐시 어카운트. 처음에 이제 세일즈 트랜잭션 일어나네요. 그러면은 이제 세일즈 레비뉴와 어카운트 리시버블, 어카운트 리시버블과 세일즈 레비뉴로 기록을 하겠죠. 어카운트 리시버블은 차변에 왼쪽에, 세일즈 레비뉴는 대변에 오른쪽에. 관련 부서가 세일즈 디파트먼트, 판매부서, 영업 판매부서, 그 다음에 크레딧 디파트먼트, 채권팀, 뭐 법무팀,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자금팀에서 관리를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 이제 이 채권 관리, 매출 채권 관리하는 그러한 이제 채권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쇼핑 디파트먼트 선적팀, 어카운팅 디파트먼트 회계팀 관련 부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금과 관련해서 캐시 레시트 트랜잭션과 관련해서 어카운팅 디파트먼트 관련이 있겠죠. 수금하면 어카운트 리시버블 거래처 AR 까줘야 되니까 회계팀하고 트레저리 디파트먼트 자금팀이 관련 있습니다. 어카운트 리시버블을 오른쪽으로 줄이고 캐시 계정이 왼쪽으로 늘어나겠죠. 자, direction of test of sales. 세일즈 사이클의 지금 테스트와 관련한 지금 방향인데요. 먼저 커스터머 퍼처스 오더가 들어온다. 커스터머사로부터 퍼처스 오더, 구매 주문서가 들어온다. 구매 주문이 들어온다면 세일즈 디파트먼트에서 세일즈 오더를 작성하여 크레딧 디파트먼트로 보낸다. 그렇게 해서 채권팀의 외상 판매 승인을 받게 되면 어프로브드 세일즈 오더 한 카피를 쇼핑 디파트먼트로 보낸다. 쇼핑 디파트먼트에서는 선적부서에서는 어프로브드 세일즈 오더가 지금 발행이 됐다면, 그걸 확인했다면 창고에서 물건 실어서 내보낸다. 쇼핑 하는데 쇼핑하면서 문서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게 쇼핑 다큐먼트다. 뭐 예를 들어서 선화증권 같은 거, 빌즈 오브 레이딩 같은 거. 그 다음에 세일즈 저널, 그 다음에 어카운트 리시버블 마스터 파일. 그래서 거래 조건에 따라서 매출 장부에 매출 처리하고 세일즈 처리하고 어카운트 리시버블 그 지금 관리 파일 마스터 파일에다가 AR 기록한다. 거래처 AR 기록한다. 그리고 이 정보들은 subsidiary ledger하고 뭐 general ledger까지 이제 다 흘러가겠다. 총계정 원장으로 흘러간다. 이제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나중에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거다. 자, 그 다음에 관련 경영자의 주장들이 나와 있습니다. Completeness Assertion, Existence Assertion. 그래서 설명 보시면 이 재무제표에는 각종 경영자의 주장들이 내재되어 있다. 인바디되어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다 해보셔야 돼요. 어카운트 리시버블 계정과 관련해서 정확하게는 이제 어카운트 리시버블은 재무상태표를 보면 재무상태표일 현재 그로스 어카운트 리시버블이 얼마인데 그 중에 못 받게 되리라 예상되어지는 allowance for doubtful accounts, 그래서 대손 충당금 잡은 게 얼마여서 그걸 빼고 나면 net account receivabl이 얼마예요? 그러면 이 재무상태표상에 여기 이거 딱 표시해 놓은 거, 매니지먼트가 경영자가 표시해 놓은 요 금액에 대해서는 경영자의 어떤 주장이 담겨져 있어요?
이거 재무상태표일 현재 정말로 실제 하는 매출채권 맞아요. 외상매출금이에요. 라는 그러한 주장이 담겨져 있죠. 얘에 담겨져 있는 주장 중에 existence assertion. 이거 정말 실제해요. 라는 주장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겠죠. 진짜 이거 실제하는 AR 맞나? 재무상태표일 현재 정말 실제하는 거 맞을까? 혹시 fictitious AR 아닌가? fictitious AR은 없을까? 가공의 외상매출금, 매출채권은 있지는 않나?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주된 이제 이 확인 절차는 이제 confirmation request라는 매출채권 조회라는 이제 절차를 취해보게 되는데 그런 이제 세부적인 내용 앞으로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거 제대로 충당금을 적정 범위에서 설정해갖고 이 NRV로 Net Realizable Value로 순실현 가능 가치로 표시해놓은 금액이요라는 주장. 소위 이제 Valuation Assertion도 포함되어 있고 제대로 평가해놓은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재무상태표일 현재 AR이라는 AR은 빠짐없이 다 여기다가 리코딩 해놨어요 라는 완전성 주장, 컴플리스. 그런 주장도 내재되어 있고요. 재무상태표일 현재 AR이라는 AR은 빠짐없이 완전하게 다 여기다가 다 포함시켜놨어요 라는 주장.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하나 저기 그 담겨져 있는 주장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existence assertion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회계 장부에서 출발해서 회계 처리해 놓은 금액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거꾸로 supporting documents로 거슬러 올라가 볼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출채권 조회라는 절차를 곧 앞으로 보실 텐데 조회서가 회수가 안 되는 경우도 현실에서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뭐 2차 발송을 해도 회수가 안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은 대체적인 절차를 수행해 볼 수밖에 없고 그 절차 상으로 바로 이렇게 어카운트 리시버블 그 샘플로 뽑힌 어카운트 리시버블의 근거가 되어지는 서포팅 다큐먼트를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해 보시는 그런 이제 방법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소위 바우치 해본다고 얘기를 해요. 바우칭 해본다고 증빙들 확인하는 점표 같은 거 확인하고 뭐 이제 그런 거 절차라고 해서 바우치라고 얘기를 하고 컴플리스 어서션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성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서포팅 다큐먼트 근거 문서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 지금 어카운팅 레코드로 가보는 것이죠. 어카운팅 레코드로 가보는 거 빠짐없나? 이런 거래가 일어났는데 이런 근거 문서들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거래 조건에 따라 회계 처리해놨나? 어카운트 리시버블로 처리해놨나? 세일즈 레비뉴로 처리해놨나? 이제 보는 절차죠. 그걸 소위 트레이싱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대부분 그러니까 바우칭 한다, 트레이싱 한다, 뭐 이 용어가 이렇게 이제 쓰이는데 그래서 뭐 기억을 하신다면 TV로 기억을 하시면 될 거예요. 앞에 T, 트레이싱의 T, 바우칭의 V 뭐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는데 트레이싱이라는 용어는 뭐 꼭 뭐 요때만 쓰는 건 아니어서 이 다른 의미로 이제 트레이싱이 이제 사용될 수도 있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사이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기 뒤쪽 어펜딕스를 통해서 그림을 좀 넣어드렸어요. 플로우를 그걸 한번 봐볼게요. 113페이지 펴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3페이지와 관련한 지금 플로우 차트입니다. 그래서 커스터머 사로부터 주문이 들어왔어요. 퍼처스 오더가 날라왔어요. 커스터머의 오더가 날라왔어요. 세일즈 디파트먼트로 날라왔어요. 거기에 프라이스랑 유닛 프라이스랑 퀀티티 내용 있어요. 단가 얼마, 수량 몇 개 주문합니다. 외상 주문합니다. 라고 이 판매 부서로 이렇게 이 구매 주문서가 날라왔어요. 그러면 세일즈 디파트먼트에서는 세일즈 오더를 작성을 해서 판매 지시서를 작성을 해서 크레딧 디파트먼트로 보내요. 뭐 크레딧 매니저가 지금
크레딧 디파트먼트가 뭐 없는 회사도 있을 수 있는데, 예, 그래서 그 크레딧 담당자가 크레딧 거래처별 신용 관리자가 뭐 트레저리 디파트먼트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어쨌든 크레딧 디파트먼트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를 가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조직 구조가 어느 정도 갖춰진. 그래서 크레딧 디파트먼트에 보내서 크레딧 체크 받습니다. 크레딧 체크. 그래서 신용도 확인. 신용도 확인. 크레딧 디파트먼트에서는 그 거래처별로 이 커스터머사별로 이 뭐예요? 정기적으로 크레딧 레이팅, 신용 등급 알아보고 관리도 해야 되겠고, 크레딧 레이팅, 그다음에 크레딧 리밋 정해놔야 돼요. 크레딧 리밋, 외상 판매 한도, 커스터머사별로 크레딧 리밋 정해놔야 돼요. 외상 판매 한도, 얼마까지 외상을 줄 수 있겠느냐, 줘도 되겠느냐. 그래서 그 크레딧 리밋 외상 판매 한도 내에서 외상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래서 크레딧 디파트먼트에서 크레딧 매니저가 그 확인하고, 아, 이 거래처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외상 판매 한도가 3억 불인데 지금 현재 지금 외상 매출금 잔액이 1억 지금 있는 상태니까 외상 주문이 들어오면 앞으로 향후 2억 불 이내에서 외상 판매해, 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크레딧 디파트먼트에서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주문 들어오면 크레딧 어프로벌 절차, 외상 판매 승인 절차를 거치게끔 해라. 이 절차는, 이 내부 통제 절차는, 이 크레딧 체크하고 크레딧 어프로벌 하는 내부 통제 절차는 매니지먼트 어서션, 경영자의 주장, 어떤 경영자의 주장, 재무제표상에 담겨져 있는 어카운트 리시버블과 관련한 이 세일즈 사이클과 관련한 어떤 경영자의 주장과 관련한 통제 절차냐면 밸류에이션 어서션하고 관련 있는 거죠. 밸류에이션 어서션. 셀파 보시면 이거 하고 관련 있는 거잖아. 이거. 그래서 거래처별로 지금 뭐 그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 잔액들 다 확인하고, 지금 매출 시점부터, 외상 판매 시점부터 도대체 며칠이나 경과한 어카운트 리시버블들인지 다 연령 분석해야 한다라는 거죠. 에이징 스케줄 관리해야 한단 말이죠. 에이징. 그래서 매출 채권, 그 외상 매출금의 연령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매출 채권의 연령별로 대손 충당금을 추산하여 대손 상각비 및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대손 충당금. 그래서 이 크레딧 디파트먼트에서 그런 거 관리하는 거잖아요. 뭐 외상 매출 채권 관리하고 거래처별 신용 등급 관리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잘 관리를 해주면 크레딧 디파트먼트에서 거래처별 매출 채권 관리를 잘 해주면, 또 신용 등급 관리 같은 거, 신용 관리 같은 거 잘 하면 요게 적정 범위 내에서 대손 충당금이 설정될 수 있게끔 될 거고, 그러면은 여기 넷 AR이, 넷 어카운트 리시버블이 제대로 적정 범위 내에서 충당금 차감 후에 순실현 가능 가치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통제 절차는 이 크레딧 어프로벌, 크레딧 체크하는 통제 절차는 이 어카운트 리시버블 계정과 관련해서 밸류에이션 어서션과 관련 있는 밸류에이션 어서션, 우리 잘 평가해놨어요 라는 경영자의 주장과 관련 있는 통제 절차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컨트롤 액티비티, 오소라이제이션, 구체적인 통제 활동은 바로 오소라이제이션, 승인 활동을 하는 거다. 외상 판매 승인 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승인 절차를 거친 판매 지시서를 approved sales order라 부르고, 각 한 카피씩 이제 shipping 디파트먼트로 넘어갑니다. 자체 보관용 카피는 자체 보관하고, 똑같은 지금 동시에 만든 카피 본들을 shipping 디파트먼트로 보냅니다. 그래서 shipping 디파트먼트에 PO 도착하고 approved sales order 도착하고 그러면 shipping 디파트먼트에서는 approved sales order가 꼭 있어야만 물건 실어 내보내게끔 하는 통제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approved sales order가 확인이 돼서 물건 창고에서 실어 내보냈어요. 웨어하우스에서 product 실어 내보내면서 이런 shipping 절차와 관련해서 각종 문서들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취합한 문서들을 적성 문서, 선정 문서, shipping documents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한 카피씩 어카운팅 디파트먼트로 보냅니다. 어카운팅 디파트먼트에서 커스터머 퍼체스 오더도 받고, 어프루브드 세일즈 오더도 한 카피 받고, shipping 다큐먼트도 한 카피 받고, 그러면 거래 조건에 따라서 회계
회계부서에서는, 회계팀에서는 이제 어카운트 리시버블 얼마 해당 거래처 거, 해당 커스터머 거, 어카운트 리시버블 얼마 늘었어. 또 그로 인한 세일즈 레비뉴 얼마 지금 발생했어. 예, 그런 이제 회계 처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세일즈 저널 보이시죠? 오른쪽 하단에 매출장부입니다. 매출장에 매출 기록하고요. 또 해당 거래처 서브시디어리 ledger에 어카운트 리시버블 늘어난 거 처리하고요. 세일즈 저널 그래서 매일매일 이 집계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데일리 세일즈 서머리예요. 일일 매출 집계표. 매일매일 얼마나 매출이 일어났나, 매출이 발생했나 이렇게 집계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일즈 인보이스 발행을 하는 것이죠. 물건 실어 내보냈으니까 빠짐없이 이 지금 대금 청구할 수 있게끔 세일즈 인보이스를 발행을 해야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커스터머에게 보내야 되겠죠. 대금 청구서. 다음 페이지는 이제 수금, 컬렉션과 관련한 거거든요. 114페이지는. 그러면은 이거는 이때 가서 좀 보시도록 하시자고요. 자, 방금 보셨던 내용을 다시 한번 단순화 시켜볼게요. 우리가 세일즈 사이클에서 보시는 내용들. 우리 오디오 노원 때 여러 번 그려드렸던 거죠. 커스터머사로부터 세일즈 디파트먼트 쪽으로 주문이 들어와요. 항상 주문이 들어와요. 그게 커스터머 퍼처스 오더 이렇게 부르죠. 커스터머 오더 내지는 퍼처스 오더 들어옵니다. 세일즈 디파트먼트에서는 판매부서에서는 세일즈 오더를 작성을 해야 해요. 그렇게 해서 크레딧 디파트먼트로 보냅니다. 신용관리부서, 채권팀, 법무팀에게 이거 보내요. 그러면 이 크레딧 담당하는 매니저가 아까 이게 뭐 하는 부서라고 했죠? 뭐 하는 부서? 거래처별 신용등급관리 같은 거 한다고 했어요. 크레딧 레이팅 신용등급 관리하고 크레딧 리밋 외상판매 한도 거래처별로 한도 관리하고 크레딧 어프로벌 외상판매 승인 같은 거 내리고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검토한 후에 지금 주문받은 내용을 검토한 후에 거래처 확인한 후에 승인 절차를 내리는 거죠. 승인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승인 절차를 거쳐서 승인이 난 세일즈 오더를 우리는 어프루브드 세일즈 오더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어프루브드 세일즈 오더. 승인 절차 거친 판매 지시서. 야, 판매도 돼. 승인 났어요. 그래서 이런 통제 절차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세일즈 디파트먼트에서 마음대로 외상 판매 못하게 크레딧 디파트먼트를 꼭 거치게끔 크레딧 디파트먼트의 이 크레딧 어프로벌 절차를 꼭 거치게끔 하는 통제 절차가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승인이 나면 쇼핑 쪽에서는 이 한 카피씩 다 받고 그래서 물건을 창고에서 실어 내보내면서 만들어지는 문서가 있다. 쇼핑 다큐먼트다. 선정 문서다. 얘는 일련 번호 같은 거 다 부여해서 pre-numbered 쇼핑 다큐먼트 같은 걸 써라. 다 문서에는 일련 번호를 부여해서 빠짐없는 일처리를 하게끔 하세요. 저런 통제 절차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물건 실어 내보내고 나면 이제 거래 조건 FOB 쇼핑 포인트 조건이냐, FOB 리시빙 포인트 조건이냐, 선적지 인도 조건이냐, 목적지 인도 조건이냐에 따라서 그 조건에 따라서 이제 어카운팅 부서에서는 담당자가 전부 각 부서에서 날라온 문서들을 매칭시켜보고 비교 대사해보고 매칭시켜보고 상위점이 없으면 이제 뭐예요? 매출 처리하는 거죠. 매출장부, 세일즈 저널. 그 다음에 세일즈 인보이스.
발행. 얘는 이제 뭐 또 subsidiary 냈죠 하고 관련 있고, 또 general 냈죠 하고 관련 있고 하겠죠. 그래서 세일즈 인보이스 발송, 대금 주세요 하고 커스터머사에게 세일즈 인보이스 발송. 그러면 이제 시점에 요 장부에 기록이 되면 이런 일을 회계 처리했다는 얘기지. 뭐 어카운트 리시버블 얼마 세일즈 레비뉴 얼마 재무상태표 계정은 하얀색, 손익계산서 계정은 노란색.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대금 청구해서 이제 돈을 받으면 트레저리 쪽에서 돈을 받죠. 자금 쪽에서 트레저리 디파트먼트에서 돈을 받아. 그래서 어카운팅 쪽에서는 리코딩 펑션, 트레저리 디파트먼트는 커스터디 펑션. 그런 이제 리코딩 펑션과 커스터디 펑션은 분리해 놓는 게 좋겠다. 그래서 커스터머사가 대금을 이쪽으로 이제 보내는 거죠. 이쪽으로. 이게 이제 컬렉션 관련한 부서, 트레저리 디파트먼트. 이쪽은 이제 좀 이따가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어카운팅 레코드인데요. 우리 오디드1 막판에 샘플링을 봤어요. 샘플링 프로시저, 표본 감사 절차. 그러면 여기 AR 지금 어카운트 리시버블, 이 재무상태표상의 어카운트 리시버블, 이거 어카운트 그로스 어카운트 리시버블. 요게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이다. 그러면 우리 전수조사 안 한다. 감사라는 업무가 전수조사하는 업무가 아니다. 우리가 absolute assurance를 주는 업무가 아니다. 절대적 확신을 주는 업무가 아니라 reasonable assurance, high level of assurance, 합리적 수준의 확신을만을 주면 되는 업무다. 그래서 전수조사 안 한다. 표본조사한다. 그러면 이 100만 불을 구성하고 있는 population 모집단에서 일정한 샘플링 메소드를 사용하여 샘플을 추출한다. 샘플 셀렉션한다. 어떻게 추출하는지 보셨다. 이 지금 머니터리 유닛을 구성하고 있는, 이 포퓰레이션을 구성하고 있는 머니터리 유닛들, 달러 유닛들이 쭉 있다면 그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 일정 금액 이상의 것들은 다 추출해낸다. 그런 PPS 샘플링, 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와 같은 그런 샘플링 메소드가 있었다. 샘플 인터벌을 초과하는 것들은 다 추출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지금 이거 디스턴스 어서션을 지금 확인코자 한다. 그래서 오버스테이먼트 경향이 많은 계정이기 때문에, 부풀리는 경향이 많은 계정이 어카운트 리시버블이기 때문에 큰 금액 단위 위주로 뽑는다. 그래서 달러 유닛들이 좀 큰 것들, 금액 단위들이 큰 것들을 샘플로 추출하여 이렇게 컨퍼메이션 리퀘스트를 하게 된다. 매출 채권 조회라는 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수가 안 되는 것들이 있다. 1차 조회하고 2차 조회하고 한데, 그럼 이제 대체적인 절차라도 수행을 해봐야 된다. 얘가 만약에 샘플로 뽑혔다. 이 AR이 샘플로 뽑혔다. 이 금액을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 금액이 진짜 맞는지, 정말 실제하는 금액이 맞는지. 컨퍼메이션 리퀘스트 했는데 리스판스가 안 돼. 그러면 대체적 절차라도 수행을 해야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금액 보는 절차가 서브스텐티브 테스트였고요. 금액 보는 절차가 서브스텐티브 테스트. 이러한 내부 통제 보는 절차가 테스트 오브 컨트롤이었고, 얘는 이제 attribute 샘플링을 통해서 수행을 하고, 얘는 variable 샘플링을 통해서 이 얘를 수행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얘는 시스템 보는 절차고, 통제 시스템. 얘는 어마운트 보는 절차다. 금액의 적정성을 보는 절차. 그래서 이 금액 좀 확인해보고 싶은데, 이 실제성을 확인해보고 싶은데, 컨퍼메이션 리퀘스트에 리스판스가 없어서 대체 절차를 수행한다면 이 금액의 근거가 되어지는 이런 서포팅 다큐멘트들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서포팅 다큐멘트. 이쪽은 이제 어카운팅 레코드인 거죠. 회계 기록, 어카운팅 레코드. 그래서 어카운팅 레코드에서 출발해가지고 서포팅 다큐멘트로
가봐. 이 금액에서 출발해서 이 근거 문서들로 가봐. 그렇게 해서 existence assertion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정말로 이것들이 확인이 된다면 진짜 이거 실제 하는 매출 채권 맞구나. 실제 하는 금액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증거 수집을 할 수 있는 거죠. 방향이 반대 방향이면 서포팅 다큐멘트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보는 것은 근거 문서들은 있는데 혹시 거래 조건에 따라 올해 어카운트 리시버블로 지금 BS에 반영이 돼 있어야 되는데 혹시 빠져있는 건 없나? 컴플리스 어서션 확인하는 거죠. 이 출발점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보면 이쪽에서 출발해서 저쪽으로 가보면 existence 확인, 이쪽에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가보면 컴플리스 확인. 그러면 3페이지 세일즈 트랜잭션 플로우 나와있죠? 세일즈 사이클. 그래서 결국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 플로우를 다 풀어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각 부서에서 어떤 지금 처리, 어떤 통제 절차 수행 및 또 업무 처리를 하는지 쭉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11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면 11페이지 이제 어카운트 리시버블, 세일즈 사이클과 관련한 중요한 개정 과목인 외상매출금 개정이죠. 어카운트 리시버블. 그것과 관련해서 그 어카운트 리시버블 개정에 담겨져 있는 여러 매니지먼트의 어서션들이 있단 말이에요. 경영자의 주장들이 담겨져 있어요. 내재돼 있어. AR 밸런스 안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스페시픽한 어딧 objective들을 설정을 해요. 어카운트 리시버블 개정 감사 목적상 거기에 담겨져 있는 어카운트 리시버블 개정에 담겨져 있는 실제성이라는 주장을 확인해보자. 이게 existence. 컴플리스 완전성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확인해보자. valuation and allocation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확인해보자. right and obligation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확인해보자. 컷오프 잘해놨다는 주장에 대해서 확인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런 이제 각각의 주장 확인을 스페시픽한 구체적인 어떤 objective, 어디 objective로 딱 정하고 그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어떠한 감사 절차들을 수행을 하게 되는지 어디 프로시저들을 쭉 보시게 되는 거예요. 이 existence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confirmation이라는 절차가 주된 절차다. 뭐 그런 식으로. 컴플리스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서포팅 다큐먼트 중에 뭐 쇼핑 다큐먼트 같은 거에서 출발해서 세일즈 인보이스랑 맞춰보기도 하고 세일즈 저널로 맞춰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것을 이제 11페이지부터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쉬었다가 우리 3페이지에 쭉 각 부서 이렇게 쭉 이 플로우를 다시 한번 쭉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관련 기출문제 좀 보시고 이렇게 해서 그 정리가 좀 되면 구체적으로 어카운트 리시버블 개정 감사 절차를 정리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